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뼈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고 뼈와 근육의 통섭, 어떻게 뼈와 근육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건강 차원에서 또 여러분들의 그 사회생활, 또 공동체 생활 차원에서 다양한 각도로 뼈와 근육의 통섭을 논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뼈가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재생이 되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지막으로 그 관절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뼈가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3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들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bone remodel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이제 뼈의 재구성인데요. 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재생이 돼요. 여러분, 집을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망가지고 또 부실한 곳을 어떻게 하죠? 치우죠. 청소해내고 또 간혹가다 어떤 지역 완전히 벽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채웁니다. 그렇죠? 근데 뼈도 마찬가지로 재구성할 때 두 가지 세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구성할 때 필요한 뼈의 재구성 할 때 필요한 리모델링 하는, 좀 강하게 표현하면 부수는 세포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오스티오클라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뼈를 부수는 겁니다. 청소해냅니다. 망가진 것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rebuilding. 새로 짓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osteoblast라고 해요. 그래서 osteoclast 여기 보시면, osteoclast는 여기 보면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뼈를 지금 먹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osteoblast는 조금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뼈를 지금 채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뼈를 먹고 뼈를 채웁니다. 그러면서 뼈가 리모델링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이면 완벽하게 새롭게 뼈가 되는데, 우리는 그게 리모델링이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라요. 참 신기하죠.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은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의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죠?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또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렇지만은 우리의 살아있는 신체는 리모델링하고 새로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리모델링 되는지 새로 지어지는지도 모르고 무의식 속에서 됩니다. 근데 사실 과연 언제 그러면 가장 이 리모델링과 리빌딩, 부수고 짓고 하는 것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낮에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서 일할 때일까요? 아니면 밤에 쉴 때일까요? 사실은 건물이 문을 닫을 때, 건물이 문을 닫고 또 집을 쓰지 않고 리모델링 하듯이 우리의 몸도 편안하게 의식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 때 이 리모델링과 리빌딩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저녁 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하면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의 뼈나 여러분들의 모든 세포에 리모델링과 리빌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휴식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 8시간 정도 주무시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재구성을 다른 말로 하면 재생인데,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인이 되시면 뭐가 짧아지죠? 잠자는 수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잠을 잘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생하는 것보다 그냥 자꾸 써서 고갈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구 고령화되는 세대에, 그 시대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몸을 재생시키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하고 낮에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계시면은 잠도 잘 오지 않아요. 햇빛을 쬐지 않으시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지 않고 멜라토닌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또 주무실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생활 습관이 한데 어우러져서 서로 통섭을 이룬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상한 뼈를 먹는 세포와 새로운 뼈를 채우는 세포. 골다공증은 어떤 때 골다공증이 생기는가? 채워지는 것보다 비워지는 게 더 많을 때.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하는 것이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 부수는 것이 짓는 것보다 많으니까 당연히 구멍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럼 이거는 쉬지 않았을 때 이 균형이 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운동하지 않았을 때 또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과 쉼은 함께 잘 아우러집니다. 그것을 잘하고 있는, 잘 보여주고 있는 얘가 심장인데요. 특별히 심장 관상동맥이 막히기 전에는 심장은 여러분들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심장은 쉴까요? 쉬지 않을까요? 심장도 역시 쉽니다. 심장이 뛰는 시간, 그렇죠? 수축기가 3분의 1초고요. 이완기가 3분의 2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뭐가 더 많습니까? 평생 3분의 1만 일하고 3분의 2는 쉬는 것이 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암에 걸리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정말 수백만 명 중에 심장암이 있다는 거 1명 정도 그냥 교과서에만 나오는 정도지 거의 심장은 암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심장 근육 자체는. 그리고 끊임없이 뛰고 끊임없이 쉬는 그러한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심장을 닮으면 끊임없이 창의적이고 일을 하면서도 혁신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재생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운동과 쉼의 그 조화로운 그러한 그 통섭입니다. 여기 이제 그 뼈와 근육과 힘줄을 보시면은 성경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해서 여기 가죽과 살, 그 다음에 뼈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이 발뒤꿈치를 이렇게 연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가 끊어졌어요. 뭐가 끊어진 것 같습니까? 바로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아킬리스건이라 그러죠. 이 아킬리스건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이 아킬리스건이 아킬리스건인지 아십니까? 이 아킬리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군인이었어요. 장군이었는데 싸움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가 활을 쏴서 이 아킬리스건 바로 이 부분을 탁 차단을 시켰습니다. 절단을 딱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꼼짝을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킬리스건이라는 것을 이제 약점이라고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약점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아킬리스건이 탁 절단이 됐을 때 이제 그것을 꼬매는 그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뼈하고 근육이 연결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건인데 이게 힘줄입니다. 그래서 뼈하고 근육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은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쉼을 이룰 수도 없고 점점 근육과 뼈가 위축이 되고 점점 세포들이 사그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뼈하고 근육이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뼈하고 근육을 붙게 하는 것이 바로 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서부터 나오는 힘줄이에요. 그리고 이 뼈는 이 힘줄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도 근육의 모습이 아무리 그 기성세대, 그쵸? 그 신세대하고 구세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또 보수와 진보라고 표현을 하자면,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 입장에서 진보적인 사람이 이상하더라도 이 힘줄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진보적인 사람도 이 뼈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전체적인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뼈를 근육화시키고 또 근육을 뼈화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힘줄이 끊어지지 않게 유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뼈하고 근육이 이러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세대 교체라는 것이 없고 세대의 통섭만이 있을 뿐이다. 뼈하고 근육이 건강해지려면 함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실제적인 실물 교훈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좋은 강의가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뼈와 근육의 통섭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킬레스건 그 장면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화살을 이렇게 탁 관통해서 이 아킬레스의 그 발뒤꿈치를 차단시켰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힘줄이 끊어진 장면인데 힘줄은 다른 곳에도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팔꿈치인데요. 팔꿈치에도 보면 여기 이두박근이 있습니다. 이두박근에도 힘줄이 있죠. 그리고 뼈하고 연결하는 것이 또 인대입니다. 그래서 이 힘줄이나 인대나 같은 역할을 해요. 뼈끼리도 연결이 돼야 되고 또 근육하고 뼈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서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움직이는 걸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몸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뼈하고 근육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여기 밤하늘에 이 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별이 되는 것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밤하늘에 캄캄한 하늘이 더 좋으십니까? 대부분은 별을 더 선호하죠. 그렇죠? 왜냐면 별은 빛나니까. 그런데 별은 그 별을 품는 하늘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누가 별이 되고 누가 하늘이 되고 하는 것을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입장에 맞춰서 별이 될 제목은 별로 키워주고 또 하늘이 될 사람은 또 배경으로 쫙 품어주고 하는 서로 통섭하고 보완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별과 그 다음에 하늘을 생각하면서 또 뼈와 근육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가? 제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 1월 첫째 강의에 이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하면서 저의 13번의 강의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운동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복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운동은 세 가지가 있고요.
운동은 뼈와 근육의 통섭이라고 제가 개념을 잡아봤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통섭. 통섭이라고 개념을 잡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다행행자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한 가족이 돼서 한 밭을 이루고 사는 것이다 하는 그 두 가지 개념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육과 뼈가 이제 통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유연성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하루에 제가 보통 시간을 보자면 20분, 그 다음에 40분, 그 다음에 20분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는데 약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요. 유연성 운동을 금방 끝내시는 경향이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모든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그렇죠? 이게 움직이는 건 다 관절 때문에 이루어지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20분 동안. 그래서 눈은 관절은 아니지만 눈도 깜빡깜빡 하시면서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목도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어깨도 움직이시고, 팔꿈치, 손목, 그 다음에 손가락 마디마디,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발목, 발가락 이렇게 다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또 스트레칭 하시는 거, 그렇죠? 전체를 사과 따기 연습을 하시는 것 같이 스트레칭 하시고, 또 설거지 하실 때도 까치발을 딱 디디시고 아마 까치발을 내리시지 않고 계속 한번 설거지를 끝나실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유연성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유연성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이것은 걷기 운동이 가장 좋은데 걷는 것 중에서도 등산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력 운동은 실제적으로 아령이나 뭔가 이렇게 그 몸에다가 이제 뭔가를 지닐 수 있는 그 무게가 나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물병일 수도 있고 뭐 5파운드짜리 아령일 수도 있고 7파운드짜리 아령 혹은 또 10파운드짜리 아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걸으시면서 이제 등산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20분, 40분, 20분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뼈하고 근육이 서로 재생이 되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튼튼해지면서 여러분들이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의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시고 나면 바깥에서 운동하시면 이제 햇빛을 쬐시니까 뭐가 분비가 될까요? 햇빛을 쬐셨을 때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요.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저녁 때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잘 수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수면을 잘 취하시면 그것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재생이 되면은 다시 또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
또 이것이 튼튼해지면 정말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하고 한 식구가 밭을 일구면서 같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부나 명예나 이런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영원히 여러분들이 한 가족으로 밭을 일구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물론 쌀을 먹기 위해서 또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채소를 심는 그러한 밭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의 밭,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세계를 충족시키고 충만케 하는 그러한 밭을 일구는 그것이 진정한 다행한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3주 동안 제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진정한 그 행복을 제가 그 새로운 그 성공전으로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거를 또 통섭 차원에서 정리를 하자면 진정한 성공은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진정한 성공은 공, 그 다음에 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신을 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을 항상 비워야 해요. 그래야지 새롭게 뭔가 창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자는 하늘과 땅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자는 왕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성공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공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루고 돈을 잘 벌고 명예를 키우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호령을 하고 권력을 얻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성공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병들어가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아주 단순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잉태해서 내 자신을 계속 비워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내 삶 속에서 품고 그것을 나누고 사는 것.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13주 동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뼈와 근육의 통섭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행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밑에 있는 그 자막을 통해서 보는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못다한 강의들이나 또 더 필요한 것들을 DVD나 또 그 비디오로 보실 수 있는 DVD나 또 상담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또 건강적인 그 의문이 있으시면 또 연락을 해주시면 혹시 제 클리닉으로 직접 오실 수 있으면 또 클리닉을 통해서도 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13주 동안 배우셨던 내용들을 잠깐 이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제가 이제 말씀 가운데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500년 전에 손자 선생님이 쓰신 그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을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잘 사랑하는 그러한 처세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우더라도 위태롭지 않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백전백승을 원하는데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고요. 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출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출혈이 없이 상대도 온전하고 나도 온전한 이 온전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적이라고 할지라도 적을 감동시켜서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성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인간적인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 부족한 인간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상대를 억지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척은 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려면 그 원수를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자세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13주 동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온전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우리가 지니고 다니면서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또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